그래서 첫 번째 사업의 양도 볼게요. 사업의 양도.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아니, 지금까지 배운 부가세 내용 중에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사업 양도.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 폭발량수하는 거 제 종종 보는데, 최근에는 독서실 사업하는 거를 넘기는 걸 봤어요. 독서실 사업. 독서실 사업이 이제 생각보다 다 잘 되는 것만 같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고, 관리할 것도 많고, 이제 독서실의 최대 단점은 매출액의 한도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이기 때문에 꽉 차도 내 매출액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도가 많이 없죠. 찍어내는 건 계속 팔리는 건 잘 되면. 독서실이 아무리 잘 됐다 하나 더 차려야 돼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최대 단점이에요. 독서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힘들고 자꾸 관리하는 것도 막 알바도 뽐대 나가고 말이면서 힘들어서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거래처분이 팔았었어요. 거래처를. 그런 파는 거래를 사업 양도라 그래요. 사업 자체를 독서실 할 사람한테 아예 넘기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양도예요. 사업 양도. 그 사업 양도가 부가세에서 과세일까 아닐까를 배우는 거예요. 과세일까 아닐까. 그래서 사업을 넘기는 사람을 사업 양도인이라고 할 거고요. 사업을 사는 사람, 승계받는 사람을 사업 양수인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넘길 때는 포괄 양도 이렇게 전부 넘겨야 돼요. 전부. 이 사업에 관련된 뭐 종업원, 거기에 각종 권리, 심지어 부채 이런 것도 싹 다 넘기는 게 사업 양도예요. 그럼 이 포괄 양도가 공급일까 아닐까, 공급일까 아닐까 그걸 배우는 건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서 어려워요. 일단 원칙부터 항상 원칙은 공급이 아니에요. 원칙은 공급이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아닌 취지를 기억하셔야겠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급으로 안 보는 취지를 세 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개별 재화나 개별 용역에 한정해서 과세되는 거래다라는 이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독서실이 아니라 독서실 사업이 아니라 독서실에는 책상을 넘기는 게 이제 재화의 공급이지 사업을 넘기는 건 개별 재화가 아니지 않냐. 이론상으로도 부가세 과세되는 게 아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건 경영 주체자의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판례의 태도가 또 있어요. 양도인 갑의 경영자에서 양수인 을로 경영 주체자 이동에 불과한 거지 공급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취지로.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유 3번을 특히 기억하세요. 이걸 만약에 이제 공급으로 받다라고 한다면 일단 포괄량도는 금액이 크겠죠. 사업 전체를 넘기기 때문에 10억, 20억, 몇십억의 단위로 공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20억에 넘겼다라고 볼게요. 20억.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가세 22억을 받아야겠죠. 22억. 그래서 양도인이 2억을 내야 되고요. 양수인은 2억을 공제받겠죠.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사업자니까. 그럼 사실 사업자 간에는 세원 징수 목적이 아니라라고 했었죠. 그럼 2억을 냈다, 2억을 돌려받을 거면 사실 애초에 안 걷었어도 되는 건데 다단계 거래세와 거래 포착 목적으로 징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양수인은 엄청난 2억이라는 큰 금액이 거래 징수당했다가 한참 뒤, 몇 달 뒤에 돌려받아야 돼요. 몇 달 뒤에. 양수인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금 부담이 생긴다라는 조세 정책상 이유 때문에 공급으로 안 봐요 또. 그래서 얘는 양수인의 자금 부담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래서 요 취지가 가장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2억을 걷었다. 2억을 돌려줘야 되는 어차피 부가세 거래에서 양수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급으로 안 본다. 정책상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인데 그 제목에 양가로 1 괄호에를 먼저 보시면 양수자 대리납부의 경우에는 공급으로 인정이라고 적혀있죠. 공급으로 인정. 그게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예외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좀 필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스토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부가세에서 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을 하면요. 공급으로 안 본다라고 했었죠. 공급으로 안 보면요. 세금 계산서도 끊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역으로 포괄 양도가 아니었다면요. 포괄 양도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공급으로 봐야 됐고요.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되고요. 신고 납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론상으론 포괄 양도의 구분이 어렵지 않은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재화의 공급이었는지 판정은 굉장히 모호해요. 특히 부동산 매매업자일 때 그래요. 나는 부동산 매매업을 다 넘긴 거다 라고 하면 부가세 안 내는 건데 과세관청 태도는 부가세 하나만 넘긴 거다 라고 하면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게 아직도 다툼이 많아요. 아직도. 나는 포괄양도다. 국세청은 포괄양도 아니다. 부가세 냈어야 된다. 이렇게 과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만큼 판단이 모호해요. 그래서 국세청 911에 전화하면 일단 안 받아요. 24시간 거의 통화 중이에요. 24시간 통화 중. 그리고 심지어 국세 전화 돼서 상담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포괄양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믿고 했다가 잘못돼도 납세자 책임이에요. 납세자 책임이에요. 그럼 이제 둘 사이에서 야, 뭐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면 뭘로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내는 게 낫겠죠. 모호하면. 일단 모호하면 내는 게 낫잖아요. 안 냈다가 국세청이 냈어야 되는데 왜 안 냈냐? 세금 계산서 안 냈지? 가산세. 부가세 안 냈지? 가산세. 두드려 맞는단 말이에요. 안 냈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자금 부담 있더라도 내자. 내고 돌려받자. 가산세 없게 내고 돌려받자. 이런 거래들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너희들이 모여서 내면 그땐 공급으로 볼게요. 내면 공급으로 볼게. 그래서 예외가 납부시는 공급으로 볼게. 납부하면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돌려줄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 돌려줄게. 공급을 안 보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공급으로 봐줄게요. 납부하면 공급으로 봐줄게요. 뭔가 이게 떨어놨죠. 일부러 떨어놨어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하면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이 규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또 납부하면 공급을 본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양도인이 납부한 걸 나중에 양수인이 돌려받는 부가세 구조죠. 여기서 거래 징수를 해서 양도인이 내면 양수인한테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사업을 양도한 이 양도인이 외국으로 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부가세 먹고. 사업이 이제 다 털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외국으로 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수인은 매입세 공제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해서 이거 매입세 어디서 난 거예요? 저 양도할 때 저거 이제 부가세 신고한 거예요. 양도인이 안 냈는데요? 안 냈던데요? 전화해보니까 전화가 두절돼요. 외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 취소. 양수인 억울하죠. 양도인이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 여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다시 바꿨어요. 야, 애초에 양도인이 내지 말고 양수인 너가 내. 원래 양도인이 해야 되는데 양수인 내니까 앞에 납부 대신에 뭐가 붙은 거냐면 대리란 말이 붙은 거예요. 양도인이 내지 말고 양수인 대신해서 너가 내. 그럼 공급으로 봐줄게. 매입세 공제 해줄게. 일단 신고 납부해. 이렇게 특례 둔 거예요. 엄청 스토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양수인 대리 납부 시엔 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볼게요. 57페이지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 의무 체크하세요. 모든 권리 의무, 그게 포괄 양도의 어떤 풀 네임이에요.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세 가지 취지 말씀드렸죠. 경영자 이동에 불과, 개별 재화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가세 이론으로도 맞지 않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 양수인의 자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공급으로 안 보는데, 위에서 포괄양도란 모든 권리 의무를 넘기라고 했는데, 다음의 것은 안 넘겨도 포괄승계로 보겠대요. 다음의 것은 안 넘겨도 포괄승계로 보겠대요. 1번 미수금 미직관한 거,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 사업과 무관한 채권 채무였다면 안 넘겨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미수금 미지급 회계에서 뭐죠? 미수금 미지급 뭐예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뭐예요? 매출채권이라 그래요. 매출채권. 회계 원리에서 배웠을 건데 아마 주의 깊게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팔았어요. 매출채권이요. 돈 안 받으면, 외상 판매하면 매출채권이요. 요 안에 외상 매출금도 있고 받으러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건물을 한 대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안 받았어요. 이 채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회계는 미수금이란 개념감을 써요. 근데 삼성전자가 건물 판 건 영업활동이 아니죠. 영업외 활동이죠. 영업외 활동, 손익계산서에서. 그리고 돈을 안 줬을 땐 미지급금이란 단어를 쓰고, 이때는 매입채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채권 채무가 명칭만 보더라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인지 아닌지를 보실 수 아셔야 돼요. 나중에 법인세법에도 쓰여요. 이런 채권의 이름이. 근데 이건 회계원리에서 배웠네요. 회계원리에서. 그럼 지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애초에 채권 자체, 채무 자체가 사업과 관련하는 채권 채무예요. 사업과 관련하는 채권 채무. 2번은 애초에 적혀있죠. 사업과 관련하는 토지 건물. 그거 빼고 넘겨도 포괄승계로 보겠다. 사업과 무관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 양가로 2번 취지 잘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세요. 한 장 넘어가셔서 양가로 산거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예외. 사업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에 따라 이렇게 하죠. 양수자.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데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그 대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업 양도인이 되겠죠. 보통 사업 양도인이 될 거예요. 그땐 공급으로 본대요. 구체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따라 괄호를 또 체크하세요. 이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 그래서 계속 납세자들은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은 포괄양도 아니다 라고 다툼이 많으니 일단 신고 납부하면 공급으로 봐줄게 라는 특례를 마련한 거예요.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죠.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니까 문제 생길 걸 대비해서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여기 날짜 체크하세요. 대가를 지급한 날에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 부가세는 25일 많이 나는 거랬죠. 근데 이거 확정신고처럼 7월 25일, 1월 25일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에 참고로 좀 빨리 내라 이거예요. 금액 크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일에 10일X라고 적어두시는 게 개정됐어요. 원래 10일이었는데 올해 25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기 취지를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빨리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양수자가 이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자에게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양도자의 신고 납부 여부에 따라 양수자의 매입세액이 공제 여부가 달려있는 부합리함이 있었어요. 외국으로 튀고 이랬을 땐 양수인의 매입세 공제를 도로 토해내게끔 했어요. 괄호에 적혀져 있어요. 세금 계산 받아 매입세 공제받았으나 양도자가 외국으로 튀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미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양수인 너가 좀 내라. 그럼 공급으로 인정하고 이제 매입세 공제 해줄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회동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해해야 된다.